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보시죠. 자, 12월 1일, 12월 달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고, 이 배당 기준일이 12월 26일이죠. 12월 27일은 배당 낙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의 완화 여부, 이 부분도 상당히 이 12월 들어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 뭐 자세히 한번 다뤄보고요. 지난 금요일 날 11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됐죠.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 요 중요하고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일단 발언,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완화 쪽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미국 시장 다우나스닥 S&P 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삼성스펙 9는 이날 상장한 게 아니죠. 넘어가고요. 자, 일정 보겠습니다. 12월 4일 현대차, 기아 11월 판매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삼성 스펙 9호 오늘 신규 상장하고요. 10월 온라인 쇼핑 동향 발표합니다.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오늘과 내일 이틀 걸쳐서 공모 청약이 예정돼 있고, 파마 리서치 전환사채 전환 영향으로 이제 그 전환사채 물량이 이제 추가 상장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 10월 공장 수주가 발표됩니다. 특히 이제 간간히 보게 되면 이제 CB 전환 물량이 상장되는 종목군들이 꽤 있죠. 그 일정도 뭐 각각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Y바이오로직스가 공모가 9,000원에 신규 상장합니다. 뭐 장외 가격은 한 18,000원 부근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일단 날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또 있고요.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되고, 두산 로보틱스 이제 보유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이미 이제 12월 1일자에 두산 로보틱스 4%대 조정을 받았죠. ISM-P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플러스 AI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12월 6일 KNS라는 종목이 공모가 23,000원에 신규 상장하고요. AMD의 어드밴싱 AI 행사라는 게 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AI 행사가 많이 있죠. AI 서밋 뉴욕.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VS 헬스, 페덱스, 록히드 마틴, 웰스파고 뭐 대표가 참석한다고 그러네요. 자, 12월 7일 NC소프트가 지난 금요일 날 크게 올랐죠. 스루넨 리버티 약자로는 TL 출시를 앞두고 이제 움직인 것 같다. 그리고 코리아연의 인베스트데이, 뭐 IR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EU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12월 7일 날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11월 수출입 무역 수지, 이 브루드컴은 좀 실적을 좀 늦게 발표하죠. 12월 7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합니다. 12월 8일 금요일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죠. 지난 10월에는 15만 명 증가에 이어서 11월 달은 이제 19만 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업률은 한 3.9% 예상된다고 그러네요. 리메드 주식 분할 거래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보게 되면 FMC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2월 12일에 13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2월 14일 새벽에 한 3시 정도 될 것 같은데, 3시나 4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날 선물옵션 동시 만길이 있고, 만길 그 다음날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고요. 12월 18일 날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피흡사병으로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12월 20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배당 기준일이 12월 26일입니다. 자, 대주주 요건. 네. 국내 상장 종목 주식의 보유액 10억 원이죠, 지금 10억 원.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그 12월 달 뭐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 볼까요? 네. 자, 요게 중요하죠. 일단 뭐 미국 증시는 뭐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네, 지금 이 다우지수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죠. 나스닥 다우지수는 36,000을 넘었어요. 36,245.50포인트. 나스닥은 14,305. S&P 500 지수 4,594포인트. 뭐 여기서 보게 되면 해외 차트에서 보시죠. 이렇습니다, 지금. S&P 500도 지금 거의 뭐 52주 신고가죠, 지금 여기 구간에. 미국은 야,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헤드앤숄더도 아니고 그냥 쫙 이렇게 땡기는 강한 모습이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200일선, 그 다음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월봉인가요, 주봉인가요? 200 월봉에서 이제 요 라인,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주전발일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점, 뭐 지난 일이지만 제가 셀인 메이 바인 노벤버, 네, 그러면서 미국 어떤 시즌별로 월별로 11월 달 주식 9월 달에 좀 약하고 이런 부분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하튼간 참 부럽습니다. 네. 뭐 다우지수도 52주 신고가죠. 이렇게 이틀째 강한.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금융이나 산업재, 유틸리티, 그러니까 기술주에서 전방위로 이제 다른 쪽이 좀 확산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와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왜 우리 시장과 좀 디커플링이 되는지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 미국 시장은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완화적으로 해석됐다 이거죠. 네. 근데 실제 이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와 정책 완화를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긴축 가능성도 얘기했다. 그러나 시장은 완화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네, 과매수권에서 악재도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뭐 종목 잠깐 볼까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게 되면요. 자, 보시죠. 일단 나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애플 강보합, 아마존닷컴 강보합인데 마이크로소프트 1% 하락이죠. 엔비디아 약보합이고 테슬라 0.52%, 브루도컴, 어도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자, 뉴욕 쪽 보시면 뭐 이런 흐름이죠. 뉴욕 증권거래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TSMC ADR이 1.27% 이렇게 상승했네요. 존슨앤존슨 2.41, 홈디포 1.96. 그러니까 기술주의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337.30포인트로 1.8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우리 시장은 어땠나요? 네.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1%, 1.19%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0.53% 약보합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토요일 아침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올랐단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야간 선물 지수 좀 올랐고 원달러 환율 지난 금요일은 1,305.8원이었죠. 근데 NDF는 이제 1,293원대로 다시 좀 밀려났습니다. WTI 원유 선물 배럴당 74.38달러. 네, 달러 인덱스는 103.13포인트. 10년물 국채금리는 2.9% 하락한 4.2%를 기록했네요. 자, 여기서 볼까요? 네, 이게 지금 VIX입니다. 네, VIX. 여기 보면 NDF 원달러 단위로 1293원이지 않습니까? 10년물 국채금리는 2.9% 하락했습니다. 요게 지금 뭐 여기가 안 나왔네요. 대략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S&P 500 맵을 보자면 일단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은 이제 배송 이벤트 전날 이제 빠지고 오늘은 이제 0.52% 하락 마감했는데, 자 테슬라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축소해서 보자면 나스닥의 테슬라 이런 모습이죠.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그죠? 네, 장 초반에 한 3% 가까이 하락했다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양봉을.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5일선을 좀 깨뜨렸고 21선 언저리에 좀 있고요. 엔비디아는 21선을 좀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약간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적 주춤한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존슨앤존슨이랄지 홈디포랄지 이런 종목군들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다음에 또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랄지 이런 이제 뭐 은행주도 금융주도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일단 기술주가 좀 주춤한 가운데, 자 이쪽이 뭐죠? 산업재, 그다음에 이제 뭐 소비재, 그다음에 부동산, IT 다음에 가장 그 다음에 많이 오는 게 부동산 관련주죠. 유틸리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선별적으로 좀 움직였죠. 이쪽 매기가 이제 다른 쪽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 500 맵도 한번 잠깐 보시죠. S&P 500 ETF 맵을 보게 되면 지수 관련 이제 ETF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죠. 반도체 ETF, XLK랄지 소폭 좀 올랐는데, 이 밑단을 보게 되면 소비재 관련주들 이런 쪽이 뭐 상당히 그 ETF에서 좀 최근에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스몰캡 ETF가 최근에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게 순환매로 이제 이쪽으로 좀 분위기를 좀 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대략 뭐 그런 부분이고, 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라는 이제 프리메이처 시기상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says more hike could happen. 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또 내비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장은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고 채권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자, 우버 아시죠? 우버가 12월 18일 S&P 500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우버 주가가 이날 5% 넘게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제 S&P 500 편입 조건은 최근 분기와 이전 4개 분기 순이익이 나와야 되고 최소 시가총액이 145억 달러 여기 한다고 그러네요.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11월 수출입 동향, 여러분들 수출입 동향 꼭 좀 체크하십시오. 이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나옵니다. 특히 쭉 나오는데 반도체 증감률은 이제 뭐 반도체가 12.9%, 원통 반도체니까 잠깐 보시죠. 1분기 저점 이후에 회복 흐름이 지속되면서 11월에는 22년 8월 이후에 15개월간에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했다. 반도체가 상당히 그래도 가장 양호하잖아요, 지금 현재. 10월 이후에 고정 가격이 상승 중인 메모리 반도체가 11월 반도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내기 쭉 나옵니다. 스마트폰용 신제품과 AI 서버용 제품 수요 확대에 따라 수급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건데 향후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게 되면 증권사에서 지금 이제 11월 반도체 수출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견인을 했지만 내년에 이 AI 시장은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PC, 가전제품 등 이 온 디바이스 AI
엣지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건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 좀 부각됐다가 이제 차익명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흐름이 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온 디바이스 AI까지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4 그 온 디바이스 AI 적용시키잖아요. 그쪽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랄지 그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계속 좀 예의주시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흐름은 네, 11월 수출 동향을 한번 좀 체크하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달인데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네, 미국 시장은 뭐 52주 신고가 강세장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약간 다른 흐름이란 거죠. 자, 지난주에 12월 1일자에 보게 되면 11월 30일까지는 외국인이 샀죠. 근데 12월 1일 날 외국인 코스피에서 1770억 순매도했죠. 기관도 팔고 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770억 외국 그다음에 뭡니까? 선물 시장에서 3,560억 순매도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거죠. MSCI 리밸런싱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냥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11월에 이제 공매도 전격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양도세 완화, 양도소득세죠. 네, 완화 관련 과연 이제 이슈가 등장하냐? 현 정부의 이제 대선 공약이 주식 양도세 완화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공매도 전격 금지 이후에 주가가 이제 안정을 좀 찾고 있고 여기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까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양도세 완화를 하지 않고 기존 대주주 요건 상장 주식 10억 원 혹은 이제 비율로 따지면 코스피는 1%, 코스닥이 2%, 코넥스 4% 요걸로 가냐? 만약에 이제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완화가 안 되게 되면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량 줄 겁니다. 그러면 물량 부담, 오버행 이슈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왜냐? 뭐 11월 달에 이제 미국 시장 움직이니까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올랐어요. 물론 이제 뭐 오른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또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게. 어떤 정부 정책을 기다리면서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하는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근데 그게 쉽게 바로바로 안 나오게 되면 좀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럼 주식 양도세 안 내기 위해서 미리 좀 주식을 좀 처분할 거란 말이죠. 그럼 수급이 시장에 또 꼬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저는 12월 달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배당 기준일 대략 이제 그런 흐름이 예년에는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11월 말까지는 그런 흐름이 안 나왔어요. 그럼 12월 돼서 이 정책 기다리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완화가 안 되고 기존 정책, 기존 대주 주권 그대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미 이제 미리 판 건 이제 MSCI 리밸런싱 끝났기 때문에 판 거고요. 요거 12월 달에서 이 부분 상당히 좀 수급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부분이라고 좀 파악이 되네요.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두산 로보틱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죠. 현대 오토에보다 이것도 차익명을 나왔고 AI 로봇주 약세.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오르니까 위믹스 관련주랄지 그 다음에 토큰 증권 관련주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뭐 등등등
그런 종목군들 흐름이 나왔죠. 그죠? 네. 이제 중국 지금 뭐 폐렴 이에 따라 진단키트, 시젠 등 뭐 이런 종목군들 네, 오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또 이제 방산주도 좀 올랐죠. 네, 방산주가 이제 오른 이유는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방산주가 저평가돼 있다. 이론에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랄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죠. NC소프트는 다음 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TL 게임 신작 발표 앞두고 오른 거고요. 자, 수급 여기까지 보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뭐 봤습니다. 장마감 공시 및 시간을 살펴 볼까요? 네. 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장마감 공시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공시가 좀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장 시간의 단일가 끝나고 16시 25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43조 8천억 계약 기간이 여기 보게 되면요. 24년 내년부터 이제 28년이니까 24, 25, 26, 27, 28, 5년 동안이네요. 네. 네, 5년 동안 44억 원. NCA 양극재 공급 삼성 SDA 네, 이 공시가 좀 나왔죠. 이쪽 2차전지 관련주는 네, 금요일 날도 좀 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호재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서서 떠서 출발하게 되면 네,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지난 금요일 날 이 제너럴 모터스가 LG 엔솔에 미국 합자법인 통해 받는 네, AMPC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이 분할률을 5대5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85대 15로. 깡패가 따로 없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주말에 이제 뭐 중국산 비중 이런 것도 나오면서 또 한시름 좀 놀 것 같다 그런 얘기 나왔지만 여전히 지금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네, 성장통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은 이제 LG엔솔이 마이너스 5%대, 삼성 SDI도 5% 하락했지 않습니까? SK이노베이션은 6% 하락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에스코프롬의 양극재, 소재 공급 계약 이 부분이 이차전지의 어떤 조정을 역전시킬 것이냐 뭐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시간에 살까 볼까요? 자, 코스피에서는 이제 우선주,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우선주가 지금 움직이네. 우선주가 거의 뭐 시간에서 우선주입니다. 시장의 질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코스닥은 하나금융 뭐 거리랑 뭐 얼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움직여 놨죠. 네, 그게 의미 부여 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NH 스펙 35 뭐 이렇게 에이텀 신규 상장주 약간 이제 주춤하는 모습 좀 나오고 있죠. 자, 코스피도 좀 하락한 종목분들 두산 노보티스는 뭐 시간에서도 2%, 정규시장에서 4%, 시간에서도 한 2%더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좀 약세 좀 보였네요. 분위기가 이제 이전 같지는 않다. 왜냐? MSCI 리버랜싱 끝나고 이제 현선물 외국인들이 팔았다. 이제 12월 달에 이제 이런 것도 좀 부각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각계 전투, 개별 테마 아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투산 로보틱스 흐름이고요. 에코프로 머티 흐름입니다. 차트 흐름이죠. 자, 시가총액 보시죠. 뭐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LG엔솔, 삼바, 포스코홀딩스 다 약세예요. 네. 시총 뭐 12위권까지 플러스인 종목이 없어요. 코스닥은 간신히 이제 에코프로 BM이 2% 올려놨습니다. 나머지 뭐 주춤하죠. 알테오젠이나 HPSP 최근 제일 강한
반도체 관련주 HPSP. 자, 이런 흐름이고 뭐 거의 뭐 특징도 보게 되면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뭐 5개월째 상한가, 매매월이 정지될 듯. 아니 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네 유력 그 그러니까 누구누구 이렇게 만나서 식당에서 여튼간에 너무 저 이상급 등이 많다 이거죠. 자, 방산주는 이제 골드만삭스 수천 때문에 일제히 좀 올랐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등등 해서 STO 관련주가 테마를 좀 형성했고 두산 로보틱스 투자 일기가 식으면서 로봇 관련주 좀 주춤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금일장 SK 하이닉스 외국인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순매수 외국인들이 보였고요. 기관은 NC소프트를 질렀네요. 연기금은 삼성전자, NC소프트, BJF 리테일, 페노션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BDI가 18개월 이래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죠. 네, 그런 소식이 좀 작용한 것 같고, 자, 코스닥은 외국인은 원익 IPS, 비올, 위메이드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솔브레인, 위메이드, 레고캠, 바이오를 순매수했네요.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 니노공업, KINX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일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견하고요. 제 고객에 대해서 안내 메일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이 부분 주식시장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메일 주소 나오기 때문에 메일로 고객 안내사항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